워싱턴 D.C.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백악관 이스트윙의 대회의실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가 되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그 맞은편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이 자리했다. 회의실의 중앙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태극기의 붉은색과 파란색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에는 깊은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 자리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트럼프가 특유의 제스처와 함께 입을 열었다. 잘생긴 사람이군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대통령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미 양국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자, 이건 배우기 아주 어려운 언어일 거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어느 쪽이 더 정확하다고 보나요? 영어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당신의 언어라고 하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세계 언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였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한국어는 우리 민족 5,000년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최근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펜을 바라보며 갑작스럽게 말했다. 그 펜 당신 거예요? 나랑 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그거 집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설명했다. 이것은 제가 시장 시절부터 사용해온 펜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서명할 때마다 사용했던 소중한 물건입니다. 좋네요. 이건 당신 가족이 만든 거군요. 아니요, 대통령님. 이것은 한국의 전통공예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인의 손길이 담긴 작품이죠. 트럼프는 펜을 소중히 받아들며 진심 어린 말을 했다. 내가 쓰진 않겠지만 간직하겠습니다.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주 중요한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전에 당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사람들은 자주 서둘러 나가면서 선물 주는 걸 잊었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기억해두세요. 회의실 밖으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한국계 미국인들과 현지 거주 한국인들, 그리고 한미 관계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보기 위해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 있었다. 큰 군중이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한국의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건 큰 영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창밖의 군중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다. 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조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포들이었다. 대통령님, 저들의 열정이 바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힘입니다. 정부 간의 협정을 넘어 국민과 국민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동맹의 모습입니다. 한국이 협정을 다시 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답했다. 대통령님, 우리는 일방적인 재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양국이 더욱 윈마이너스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수혜국이 아닌 글로벌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얻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산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몇 척의 배를 계약하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에 자부심이 서렸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십 기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의 기술력이 미국의 해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를 사겠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들을 이용해 이곳에서도 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역 관련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 장비를 많이 사들이는 나라이고 그 문제도 논의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상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님, 한국의 방위산업도 이제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수리온 헬기 등 우리의 무기 체계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호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이고 당신의 당선도 축하드립니다. 아주 큰 성과였죠.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외교팀이 세계 지도를 펼치며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도 위에는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대통령님, 한국은 이제 진정한 글로벌 국가입니다. K-컬처를 통해 아프리카까지 한류 바람이 불고 있고 우리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ODA 사업으로 개발도상국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로 화제를 전환했다. 김정은과 저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북한 문제는 한국에게 있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때는 로켓맨, 꼬마 로켓맨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정말 험악했죠.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한국 지도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일관된 평화 정책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국은 항상 평화를 추구해왔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자 원칙입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겠지만 한국은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 지도자들을 겪었습니다. 빠르게 교체되곤 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동맹과 평화 추구라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상대했던 여러 지도자들은 제 생각에는 북한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답했다. 각 정부마다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축적된 경험 위에서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접근 방식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미국 측에서 민감한 이슈를 제기했다. 좋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에 대해 교회와 미군 기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혁명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위아해졌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첩보를 통해 교회에 대한 급습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단호하게 부인했다. 대통령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만날 때 논의할 겁니다.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죠. 대통령님, 잘못된 정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 급습, 일부 교회가 폐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다. 대통령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기독교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 국민의 30%가 기독교도이며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교회 탄압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자들이 회의실로 입장하면서 본격적인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어떤 대화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잠깐만요. 원하신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답하려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양국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이슈를 투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한국 같지 않다고 들렸습니다. 기자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했다. 한국은 변함없는 한국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다움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트럼프는 다시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당신을 정부에서 데려왔죠. 그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침착하게 들었다. 맞습니다. 전화했습니다. 글렌 영킨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님,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교회 급습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단호하게 대응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와 혼동하신 것은 아닌지요? 새 정부가 교회를 아주 심하게 급습했고 심지어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렸다. 대통령님, 그것은 완전히 거짓 정보입니다. 한국은 미군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SOFA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정확한 정보 없이 판단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어서며 엄중하게 말했다. 대통령님, 한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맹 관계입니다. 트럼프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현재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잭 스미스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내정 문제입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병든 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친 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적 예의를 지키며 답했다. 각국의 사법제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를 데려와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농담입니다. 어쩌면 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품격 있게 응답했다. 유머 감각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소통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지휘 체계도 건드렸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반박했다. 대통령님, 한국군의 지휘 체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어떠한 외부의 개입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 사항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오해일 겁니다. 네, 분명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교회 급습에 관한 소문이 있습니다.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정리했다. 대통령님,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한국의 종교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때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나는 소녀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의 맑은 목소리가 회의실까지 전해졌다. 네, 말씀하세요. 기자가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님, 이스라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트럼프가 답했다. 사실 저는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올해든 내년이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미중 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제 중국 방문 계획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우리가 함께 갈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의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답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외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에너지도 절약하고 오존층도 조금 아끼고 말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만 외교 일정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겠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원하신다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기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시겠습니까? 미국이 영내에서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미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트럼프가 이어받았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이고 한국에는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4만 명이 넘죠. 정확합니다. 그들은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땅을 줬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대통령님,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호방위를 위한 협력의 일환입니다. 저는 아니요, 임대한 겁니다. 준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는 임대 개념이며 SOFA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대해 상당한 비용 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요새를 세우느라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을 정정했다. 대통령님,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조 2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도 일부 기여했지만 저는 그 땅을 임대가 아닌 소유로 바꾸길 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대통령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영토는 한국 국민의 것이며 이는 주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협력은 하지만 주권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 핵심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깊이 있는 답변을 했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가치의 공유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 경제라는 공통가치를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21세기의 새로운 도전 과제인 사이버 보안, 기후변화, 첨단 기술 경쟁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답했다. 지금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사업에서 만나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한국인들은 진정성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제 덕분에 핵전쟁을 막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중하게 말했다.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이 주도하고 주변국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합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북한과 한국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가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앙이 되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잘 지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깊이 있게 답했다. 필요에 의한 관계를 넘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경제 협력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우리는 알래스카 석유 문제로도 협력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 에너지 안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석유가 필요하고 우리는 석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협력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공동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일본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한미일 협력에 대해 질문했다. 한미일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할 사안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답했다. 한미일 협력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트럼프가 답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훌륭한 동맹입니다.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역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를 함께 하도록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했다. 역사의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니까요.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입니다. 이는 한일 간의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몇 차례나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도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대통령님,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한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에게 아주 큰 문제였지만 일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없이는 진정한 화해도 없습니다. 일본은 빨리 넘어가길 원했지만 한국은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하게 말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과거사 정리를 통해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아마 당신이 답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진정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답했다. 북한도 한반도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함께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와 잘 지냅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올해 안에 만나고 싶습니다.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다. APC 정상회에 참석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열립니다. 트럼프가 답했다. 11월에 열리죠.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했다. 한국이 AP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무역회의 때문에 한국에 곧 갈 겁니다. 한국에서 뵙게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 무역회의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대통령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따뜻하게 답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한국에 가게 될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회담이 끝나갈 무렵 두 지도자는 일어서서 악수를 나누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통령님, 오늘의 대화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닌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입니다. 트럼프도 진심을 담아 답했다. 한국의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걸음은 당당했다. 그는 이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님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임을 증명했다. 바깥에서 기다리던 수천 명의 시민들이 박수를 쳤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솟아 있었다. 통역관이 마지막 문장을 전달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당당하고 품격 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날 밤 워싱턴의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날의 회담을 보도했다. 한국,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십 과시, 이재명 대통령, 당당한 외교력 선보여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회담 후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하고 원칙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의 대통령이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자랑스러워했다. 며칠 후 한국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의 전직 대통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확고하게 수호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군 관련 단체들은 국군의 자주성을 분명히 밝혀주었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다. 유럽연합의 한 고위 외교관은 한국이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중견국 외교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한 정치학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인상적이었다며 한일 관계 개선도 이런 솔직한 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한국이 보여준 자주적 외교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며 한중 관계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격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외교하는 나라가 아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로서의 한국이 세계에 각인된 것이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 회담의 파급 효과는 계속해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했고,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더욱 커졌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한국의 정치적 성숙함과 외교적 역량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당당한 외교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국민들 앞에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당당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국민들의 박수가 끝없이 이어졌다. 그 박수 소리 속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선진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날 밤 한국의 하늘에도 별들이 밝게 빛났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이 땅의 후손들이 마침내 세계 속에서 당당한 자리를 찾은 것이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2024년 겨울 워싱턴에서 있었던 이 만남을,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인정받은 순간을,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보여준 품격 있는 외교가 어떻게 국가의 위상을 높였는지를,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당당하고 품격 있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